먼저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을 보면 자, 이 부가가치세법은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물건 가격의 10%를 부담하는 거니까 맞아요.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 게 물건 가격의 10%거든. 최종 소비자는. 그런데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자가 가지는 부가가치의 10%를 내는 거죠. 근데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오늘 자고 생각을 해보시면 사업자가 가지는 부가가치들, 사업자들이 남기는 그 돈의 10%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라는 건 사업자들이 돈을 많이 남기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도 늘어나는 거고, 사업자들이 돈 작게 남기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도 작게 들어가는 이런 형식의 부가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세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부가가치세의 특징을 먼저 보면 자, 부가세 특징은 자, 첫 번째가 우리 책에 안 적혀 있는데 국세라는 거예요. 자, 그럼 비교할 수 있는 게 우리 지방세가 있죠. 우리 국세는 징수권자가 국가인 거고, 지방세는 징수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우리 구청, 우리 구청의 지방세제과들도 우리 당연히 우리가 꼭 내야 되는 세금 중에 하나예요. 지방세도. 자, 그럼 이 부가가치세는 우리 국세라는 거예요. 왼쪽이 이제 부가가치세법이고 오른쪽이 비교할 수 있는 세금목을 가지고 쓸게요. 자, 다음은 이 부가가치세법은 보통세예요. 자,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목적세라는 게 있죠. 자, 보통세라는 건 일단 징수를 한 후에 어디에 사용할 건지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목적세라는 건 어디에 쓰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쓰는 걸, 세금을 징수하는 걸 목적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간접세 제도를 가지고 있죠.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직접세라는 거예요. 자, 간접세라는 건 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사람, 담세자와 부가가치세를 그래서 받아서 세무서에 가져다 주는 우리 납세 의무자가,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자를 사 먹든 음료수를 사 마시든 옷을 사 입든 부가가치세를 우리들이 부담하는데 그걸 세무서에 낸 적은 없잖아요. 그에 받은 그 사장님들, 납세 의무자들이 그걸 1년에 4번 혹은 3번씩 거쳐서 세무서에 납부해주는 간접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이 부가가치세는 물세예요. 자, 물건의 세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누가 사느냐 인격체에 따라서 세율이 변경되고 하는 그런 세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는 우리 최종 소비자 앞 단계에 있는 그 사람이 파는 물건이 얼마짜리 물건이냐 그거에 따라서 그냥 그 물건 가격의 10%지, 이 부가가치세를 지금 제가 사는 거하고 뭐 이재용 같은 사람이 사는 거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는 단일 세율이에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10%, 국외에 제공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0%를 쓰죠. 그럼 이거하고 비교하는 게 누진세율 제도라는 거예요. 누진세율 제도라는 건 소득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번 구간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작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게 내도록 이렇게 세금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예를 들어 연봉이 4천인 사람하고 연봉이 5천인 사람하고 두 사람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4,800까지는 똑같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5천 받은 사람은 4,800 넘은 200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더 낸다는 거예요. 200만 원만 가지고. 이런 방식이 누진세율 제도인 거예요. 4,800까지는 똑같이 내는 거고. 그런 방식이 우리 누진세율 제도인데, 부가가치세법은 그런 게 없죠. 부가가치세법은
그냥 물건의 10%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예요. 자,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개별 소비세라는 게 있죠. 자, 개별 소비세는 세법법전에 어떠한 물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라고 세법법전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일반 소비세는 세법법전에 면세 항목이라고 적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을 항목만 적어놓고 거기에 적혀 있는 거 아니면 전부 다 부과하라는 우리 개별 소비세하고 반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예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소득세가 있고 보유세라는 게 있는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소비를 해야지만 지출하는 세목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가가치세 내기 싫으면 부가가치세 부과되는 물건을 안 쓰면 돼요. 우스갯소리로 부가가치세 부과되는 물건 안 쓰고 살 수는 있어요. 왜? 먹는 데는 크게 문제 없거든. 미가구 농수산축산 인산품이 면세품이잖아요. 그죠? 근데 큰 문제가 뭐냐면 도시에 살면은 생식을 해야 돼요. 가스는 과세거든. 그럼 생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런 상황이 생기겠지만, 자, 우리 소비세를 내기 싫으면 소비를 안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과세 대상 되는 물건을. 그럼 소득세를 내기 싫으면 돈 안 벌면 되는 거예요. 보유세 내기 싫으면 돈 다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소비 단계만 발생하는 거지 다른 거에서 발생하지 않는 거고, 이 소비 단계에서 발생할 때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가 사업자들이 가진 부가가치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이런 구조다라는 뜻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다. 사업자가 중간에 사오고 팔고 할 때 사오는 걸 중간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단계에서는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무서에 가져다 주는데 자기 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소비지국 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어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생산지국 과세의 원칙이에요. 자, 소비지국 과세 원칙은 우리는 수출하는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하는 나라가 자기 나라의 세율에 맞춰서 세금을 부과하는, 수입하는 나라가 쓰려고 수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하는 나라가 세금을 부담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걸 구현하려고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을 구현하고,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그 물건을 잡고 10% 받고 국내로 반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죠. 그래서 생산지국 과세 원칙은 반대인 건데 우리 부가가치 특징으로 나오면 틀린 지문이죠. 자, 그리고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 있는데, 자,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전단세라 적었어. 자, 전 단계 거래액공제법이 있어요. 자,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나 거래액공제법이나 부가가치세 산출세액은 똑같아요. 얼마 나오는지는 똑같은데, 근데 우리는 실무적으로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으로 해서 우리는 매출세액의 세금 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을 써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부가가치세 이름이 부가가치의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거는 거래액에서 거래액을 빼는 게 부가가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미래에 이론상으로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면 거래액공제법 형태로 공부를 하실 건데, 우리는 지금 실무자를 생각을 하시면 세액공제법을 그냥 이론상으로 인지를 하시는 게 제일 맞고, 그리고 세법에서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으로 계산하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는 자,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다른 거 비교할 건 적절하지 않는데 얘는 다단계 거래세라고 표현을 또 하죠. 여러 거래 단계의 사업자들이 남기는 마진들, 부가가치들을 전부 다 우리는 부담을 시키도록 중과시켜서 마지막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되어서 넘어가는 방식의 세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우리 부가가치세의 특징인데, 자, 이론 시험에 빈도가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 특징에 대해서 봤을 때 얘도 나온 적이 있고, 그리고 얘도 나온 적이 있고, 그리고 얘도 나온 적이 있고, 얘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틀린 지문으로 해서 부가가치 특징 중에 뭐 개별 소비세다 적혀 있고, 누진세율이 다 적혀 있고, 생산지구 과세 원칙이다, 전단계 거래공제법이다. 얘가 제일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 지금 제가 일부 띄웠었는데 붙여 적혀 있겠죠. 그러면 전단계 거래공제법, 세액공제법 한 글자가 한 글 차이라서 눈에 잘 안 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지 보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자, 우리가 공장이 있고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이 있고 최종 소비자가 있어요. 자, 이렇게 네 단계를 가지고 우리 이제 계속 여러 케이스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지금 이제 보려는 건 공장이 물건을 파는데, 자, 이 공장이 부가가치를 1,000원을 누릴 거예요. 그리고 이 물건을 도매상도 사서 팔 건데 마진을 1,000원을 누릴 거고, 자, 그리고 또 얘도 1,000원을 누릴 거예요. 우린 이것만 딱 봐도 최종 소비자는 그럼 얘네들이 가지는 부가가치 전체의 10%인 300원 내겠네라고, 부가세를 부담하겠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지금 첫 번째는 자, 공장은 그 이전에 뭔가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처음 물건이 생겨서 얘를 가지고 판다라고, 공짜로 생긴 물건을 판다라고 봤을 때, 자, 얘 공장이 과세 사업자예요. 자, 과세 사업자. 자, 그럼 이 공장이 자, 물건을 도매상한테 1,000원에 팔아요. 그럼 1,000원에 물건을 팔면 자, 과세 사업자는 무조건 자기가 파는 물건 가격의 10%를 거래 징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했죠. 그럼 지금 이 물건, 내가 판 물건 가격의 1,000원 중에서 이 1,000원의 10%인 100원을 받아서 100원을 받아서 부가가치세법한테 1,100원을 받아서 100원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공장은 이제 1,100원을 받아서 자기는 1,000원을 남기고 세무서에 100원을 납부를 할 거예요. 그럼 도매상은 이제 1,100원에 샀지만 자, 이 100원을 부담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도매상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 도매상은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면, 그렇다고 해서 공장한테 부가가치세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일단 무조건 줘야 돼요. 주고 나서 내가 부담할 필요가 없으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세금 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1,100원에 샀지만 100원을 세금계산서 받으면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1,000원에 산 거랑 똑같게 됐겠죠. 그럼 이 1,000원에 샀는데 내가 마진을 1,000원 남기고 싶으면 2,000원에 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도매상은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내가 판매한 금액이 2,000원이니까 2,000원의 10%인 200원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서 세무서에 줄 거예요. 그럼 이 도매상은 세무서에 우리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기 때문에 200원의 매출세액에서 100원의 매입세액을 뺄 100원을 세무서에 납부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 소매상도 과세사업자면 소매상도 이 200원 부가가치세를 2,200원 주고 샀지만 자기가 부담할 필요가 없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부가가치세를 제거시키면 그럼 2,000원에 산 걸 1,000원에 이익을 마진을 남기고 싶으면 3,000원에 팔게 될 거고 그럼 우리는 3,000원에 300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서 이 소매상은 세무서에 300원의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내가 투자했던 200원을 뺀 100원을 납부하면 되죠. 그럼 우리 이 최종 소비자는 이 물건을 3,300원에 소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지금 공짜로 생긴 것부터 시작했으니까 공장들이 가진 마진은 3,000원이었어요. 그럼 3,000원에다가 부가가치세법이 가지고 가는 자기들이 징수해가는 이 100원들을 지금 얘가 부담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자를 우리는 담세자라고 하고 이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가져다 주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사업자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이런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 조금씩만 변형시키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면세 사업을 하는 취지가 뭐였죠? 면세제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면세제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면세제도는 소비자를 위한 제도였죠. 소비자의 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역진성 완화하기 위해서 한 거였죠. 그럼 소비자한테 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가 면세제도예요. 자, 그럼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좀 볼게요. 얘를 복사해서 가공합시다. 그냥 우리 이런 상황 가지고 다시 봅시다. 자, 이번에 보려고 하는 건 제일 마지막에 면세사업자가 꼈을 때 그럼 이 면세제도가 어떤 효과를 주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과세사업자는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거래징수에서 납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자, 공장은 과세사업자니까 자기가 1,000원 남기고 싶으면 1,000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1,000원에 10%인 100원을 거래징수할 거예요. 그리고 이 100원을 세무서에 납부를 할 거고, 자, 도매상은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100원을 부담할 필요가 없어서 세금계산서 받아서 공제받을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 100원을 공제받을 거기 때문에 1,100원에 샀지만 100원을 돌려받고 1,000원에 산 거고, 그럼 물건을 2,000원에 팔고 거래 징수로 200원을 할 거예요. 그럼 이 도매상은 200원의 매출세액에 100원에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빼면 100원을 납부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도매상은 방금 이 사는 소매상이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거래징수 안 하고 이런 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2,200원에 물건을 팔았는데, 자, 이 면세사업자 입장에서는 자, 이 물건을 2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면세사업자는 지금 도매상은 무조건 2,200원에 팔 거예요. 그래서 200원을 세무서에 줄 건데, 그럼 소매상 입장에서는 2,200원에 샀는데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물건을 안 팔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면세사업자는 그냥 2,200원에 사 쓰는 거예요. 그럼 면세사업자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볼 거 없어요. 자, 2,200원에 샀어요. 그럼 2,200원에 샀는데 1,000원에 마진 남기고 싶으면 3,200원에 팔면 될 거잖아요. 2,200원에 사서 3,200원에 팔고, 그리고 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필요가 없는 사업자예요. 그럼 그냥 끝난 거죠. 자기도 이 사람이 돈 많이 남긴 게 아니에요. 2,200원에 사서 1,000원 남기고 3,200원에 팔았으니까 그냥 1,000원 남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소매상은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를 하지 않죠. 그럼 결론적으로 최종 소비자는 3,200원에 이 물건을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소비. 그럼 이 물건 가격을 가지고 보면 최종 소비자가 3,200원에 물건을 샀쓰는데 3,000원은 앞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지는 부가가치들이에요. 그리고 200원은 부가가치세법이 여기에서 과세사업자한테만 받은 200원이고 면세사업자한테 받은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면세로 물건을 산다고 해서 소비자가 지금 부가가치세가 완전히 제거된 거 아니죠. 완전히 제거되려고 그러면 3,000원 해야지. 지금 과세사업자 단계 거는 부가세법이 가져간 거고 면세사업자 단계에서 부가세가 없는 거죠. 그죠? 이해가시죠? 자, 그럼 또 하나만이 아니라 같은 이 상황에서 조금만 더 봅시다. 자, 그럼 이번에 면세 사업자가 두 번 꼈어요. 과세사업, 면세사업. 자, 그럼 이 공장은 면세사업자한테 재화를 공급할 때 뭐 상대방이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랬죠. 일단 받고 지가 부담해야 하면 안 되면 자기가 알아서 공제 받으면 되는 거니까 내가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사업자인 내가. 그럼 나는
부가가치세 100원을 세무서에 낼 거예요. 자, 그럼 도매상 입장에서는 물건을 1,100원에 샀는데 100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100원에 산 거죠. 1,100원에 샀는데 1,000원을 남기고 싶으면 2,100원에 팔면 되지. 그럼 2,100원에 팔 건데 나는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받는 게 없고 얘는 받아서 줄 것도 없고 내가 돌려받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소매상은 물건을 2,100원에 사겠죠. 부가가치세 안 주고 사오겠죠. 그럼 그냥 2,100원에 산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마진 1,000원을 남기고 싶어. 그러면 3,100원에 물건을 팔고 면세사업자니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의무가 없고, 그럼 최종 소비자는 3,100원에 물건을 소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최종 소비자는 이 사업자들이 남긴 마진은 총 3,000원인데 여기에 부가가치세 100원을 세무서가 가져가고 안 돌려줬기 때문에 얘만 국가가 가져간 거죠. 자, 이런 특징들 때문에 우리는 면세 제도를 일부분만 지금 면세 사업자 단계에서만 면제가 되지, 과세 사업자 단계에서 발생한 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부분 면세라고도 하고 불완전 면세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냥 아예 싹 제거돼 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면세 사업자가 있는 단계에서만 빠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 태어날 때부터 면세품으로 태어나는 애들 있죠. 여러분들 쌀 뭐 이런 것들 쭉 농민부터 해서 쭉 면세품으로 거래되어서 오겠죠. 쌀집까지 다 면세사업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사서 드시는 쌀은 전부 다 농민부터 중간매매상들이 다 남긴 마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세금을 가져가는 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또 농민이 가져간다, 유통업자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운송비부터 뭐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요즘 쌀 안 먹어서 농민들이 고민하고 있다 그러는데, 제 친구가 저기 지방에 군 의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원님이라고 말했더니 수사 달라고 했던데 걔가 지금 고민하는 게 농민들은 농사를 안 짓고 싶어 한대요. 소비가 없으니까. 근데 국가적으로 쌀이 지금 없으면 나중에 역으로 우리나라가 쌀을 수입하게 되고 농업 국가들이 그걸 비싸게 올려서 역효과가 일어날 게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그걸 막는다고 지금 애먹더라고요. 근데 농사 지을 사람은 없죠. 대한민국은 안 돼요. 그런 거는. 자, 이번에 또 면세 제도 가지고 그럼 신기한 거 알아봅시다. 자, 이번에는 면세 사업자가 여기에 붙어 있어요. 여기 도매상한테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 과세 사업자, 최종 소비자. 그럼 최종 소비자는 얼마의 물건을 소비할까요? 순 씨 얼마에 소비할까? 자, 잘 보세요. 신기한 결과가 나와요. 처음 보신 분들은 이걸. 자, 공장은 도매상한테 물건 팔 때 1,000원에 과세 사업자니까 무조건 내가 판 물건 가격의 10%를 받아서 100원을 납부를 하겠죠. 그럼 도매상은 1,100원을 주고 100원을 못 돌려받죠. 면세 사업자니까.
그러면 1,100원에 사서 1,000원을 남길 거면 2,100원에 물건을 팔 거고, 그럼 부가가치세는 못 받게 되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안 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소매상은 2,100원의 물건을 사겠죠. 부가가치세 없지. 그래서 1,000원을 남기면 3,100원의 물건을 팔 거예요. 자, 그럼 이 소매상은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과세 사업자니까 내가 판 물건 가격의 10% 받아야지. 그래서 310원을 받으면 최종 소비자는 3,410원에 이 물건을 소비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일 비싸게 소비하는 소비자가 나타났죠. 그죠? 자, 그럼 이 소매상은 매출세액, 매입세액 해서 보면 매출세액이 310원이고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310원을 납부를 했는데, 자, 지금 이 네 번째 제가 상황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공장은 다 1,000원씩 남긴 거는 똑같은 거예요. 1,000원씩 남긴 건 똑같은데 가정한 범위는 세무서인 거예요. 세무서가 410원을 가져가서 최종 소비자가 세부담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거예요. 면세 제도의 취지는 소비자의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면세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 위에 건 특징이 뭐냐면 최종 소비자와 면세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붙어 있는 경우예요. 그런데 지금 4번 경우는 과세 사업자 사이에 면세 사업자가 껴버린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부가가치세의 누적 효과라고 해요. 그럼 이 부가가치세 누적 효과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최종 소비자한테 부가가치세법이 면세제도 잘못 만들어서 내가 더 힘들어, 소비세가 더 늘어났어, 이렇게 되면 지금 억울하잖아요. 110원이나 늘어났어요. 그죠? 그럼 부가가치세법이 뭔가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면세 사업자하고는 이야기하기 싫어요. 그래서 소매상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금 너가 3,100원에 파니까 310원의 부가가치세가 붙었다. 그럼 자, 너가 왜 이걸 3,100원에 파니? 라고 말했더니 소매상은 나 옛날에 다 과세 사업자일 때는 2,000원에 샀는데 지금 2,100원으로 물건값이 올랐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 이 소매상은 이 앞에 보시면 이 소매상들은 2,200원에 사지만 200원을 돌려받기 때문에, 얘 면세사업자구나. 자, 과세사업자면 얘는 200원을 돌려받기 때문에 2,000원에 산 거라는 거예요. 2,000원에 샀으니까 1,000원 남기기 위해서 3,000원에 팔았는데,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2,100원에 사왔기 때문에 3,100원에 판다는 거예요. 똑같이 1,000원 남긴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사온 금액이 100원이 늘어났다고 그냥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법이 이걸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봤더니, 자, 면세 사업자한테 물건 사온 거에 부가세 준 적이 없죠. 준 적이 없는데 얘를 100원을 공제해 줄게 하는 거예요. 없던 세금을 100원을 있다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2,100원에 샀는데
없는 세금 100원을 빼주면 3,000원의 산 효과가 나니까 그러면 2,000원의 산 효과가 나니까 그러면 그냥 1,000원 남길 거면 3,000원에 팔고 그럼 부가가치세 300원이니까 최종 소비자는 3,300원에 샀쓰는 효과가 얘가 제거된 것처럼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없던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줄 거라는 거예요. 300원 받으면 100원 빼고 200원만 납부하도록 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주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의제 매입 세액 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라는 건 자, 우리 의제 간주 공급할 때 공급 의제 안 했던 걸 했다고 하는 게 의제예요. 그럼 매입세액을 준 적이 없는데 있는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 누적 효과의 면세 제도로 발생하는 누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주는 이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구조만 가지고 제가 설명하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저와 같이 볼 거예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라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자들이 많아요. 자, 통조림, 캔은 과제품이겠죠. 그 깡통 참치 캔이든 그 복숭아 백도든 그거겠죠. 근데 안에 들어간 원재료는 복숭아, 참치 이런 것 전부 다 미가공 농수산축산 인산품이니까 면세 사업자한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면세 사업자들은 자기 농기계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전부 다 과세품이에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거꾸로 소비자한테 세 부담이 증가되는 걸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식당도 똑같아요. 식당은 과세 사업자인데 식당이 야채, 고기 이런 거 사오잖아요. 생선. 그죠? 그러면 이런 현상이 다 일어나서 나중에 이자와 같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보게 될 거예요. 공부할 거예요. 그럼 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나중에 하는 이유가 없는 매입세액이 있다고 해주는 이유가 부가가치세가 면세 사업자가 과세 사업자 사이에 꼈더니 늘어나는 걸 누적 효과라고 하는데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 정도만 가볍게 생각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좀 쉬었다가 자와 같이 환수 효과도 하나 볼 거예요. 자, 환수 효과를 보고 그리고 또 이 총칙으로 들어갈게요. 쉬었다 합시다.